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은 누구나 잘났건 못났건 다 겪습니다. 그게 억울한 게 있잖아요. 못난 놈이 잘난 놈한테 겪기도 하지만 잘난 놈이 못난 놈 때문에도 억울한 일 겪기도 합니다. 근데 좌파들 세상에서는 못난 놈들만 억울한 일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꽤 오랫동안 좌파였는데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 말에 많이 공감을 해서 제가 좌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요새 뭐 택배서부터 시작해서 건설노조, 뭐 간호사법, 요번에 그 쌀 문제까지 해가지고 제가 좌파들을 전부 다 후려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었다는 건데, 나이가 먹으면서 보니까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건 맞아.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약자만 당하는 억울함은 아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거래 있잖아요. 거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회계약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실생활로 얘기를 하자면 거래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나 오더가 아니라 시민 대 시민의 계약관계, 거래로 세상이 돌아간다고요. 여러분들 그 일하면서 보세요. 노동계약, 그쵸? 회사에서도 계약하고, 그리고 협력업체들하고도 서로 다 계약을 하면서 1대1 관계에서 계약을 하지, 당의 지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먹으면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어떻게 맥락이 바뀌었냐면, 거래가 원활해야 된다. 억울한 게 있으면 거래가 성립이 안 돼. 난 너랑 일 안 해.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이 여러분 망조가 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저는 저마다 욕망을 가지고 괜찮은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변하니까 제가 우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질서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에게 억울한 거래를 강요하잖아요. 그럼 가진 게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시장을 이탈해요. HP님 감사합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나 그래 알았어 그래 너희 억울한 거 알겠는데 난 안 해. 알았어. 사업 접을게. 이거 그냥 내가 안 하고 말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모두의 후생이 저하 됩니다. 그럼 누가 좋아? 아무도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오늘 이 얘기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러니까 좌파들 세상에서는 그런 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의 욕망은 무한하다. 부자들의 욕망은 무한해서 세상을 너무 어지럽힌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민주당 나올 때 기본적으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세상에 욕망도 무한하지만, 그 욕망도 무한하지만 징징도 무한하다. 징징. 이거 해주세요라는 그 징징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무한입니다. 징징거리는 사람이 요번만 도와주면 제가 자립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도와주잖아요. 자립 안 하고 계속 징징징징만 거린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에선 부자들의 무한 욕망이 독점을 만드는 게 세상을 망가뜨린다. 역사적으로 그런 적도 있고 그렇게 역사를 배웠는데, 근데 그 부자들의 무한 욕망 그리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도 폐해인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견제가 되고 좀 눈에 띄지 않는데, 이 좌파들의 무한 징징 때문에 세상이 너무 혼탁해지는 거야. 무한 징징. 이건 유재식 표현입니다. 무한 징징. 무한 징징이 독점도 세상의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징징도 경계해야 된다고. 전부 다 애새끼를 만든단 말이에요. 나이만 50, 60, 70 이렇게 나이를 먹지, 징징이가 되면요, 징징이는 애새끼야. 어른 아니거든요. 그 무한 징징이 세상의 후생을 지나치게 저하시키는 게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요, 건설노조, 화물연대, 택배, 간호사법, 전장현, 제가 반대하는 모든 거에 기본적인 게 여러분, 무한 징징이 세상의 후생을 저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치적 스탠스를 우파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쌀을 둘러싼 민주당의 주장들, 그거 쌀 사주면 그러면은
농민들이 쌀 생산을 자제해요? 먹지도 않는 쌀을 생산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 생산량을 줄여서 시장하고 비슷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국가도 도와준다고 쌀을 이렇게 사줄 때 도와줄 때 내년에는 쌀 생산을 좀 줄이시오. 요번에 도와줄 테니 쌀 생산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으로 해서 버퍼예요. 라고 해도 그게 지켜질까 말까인데 그럼 무한징징이 시작돼. 무한징징의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 쌀 생산을 줄여요? 그럼 국가는 계속 그걸 사주고 국가는 호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럼 그 국가가 비용을 처리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쌀을 국제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요? 농산물을 국제 가격보다 여러분 일본 여행 가서 다들 깜짝 놀라는 게 밥 가격 아니야. 식료품 가격이잖아요. 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식료품 가격이 훨씬 더 쌀까? 원인은 그거예요. 징징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보호와 규제와 지원이 자립으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징징과 저성장의 굴레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농업이란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농업이 무한징징과 저성장이에요. 아니 왜 농업이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딴 나라들 농업 생산성 높은 나라들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다 모든 부분은 다 성장을 했는데 왜 농업만 저성장을 하죠? 이상한 규제와 징징이 깔려 있어서 그렇다고요. 보호, 규제, 지원이 국가와 소비자를 호구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계 있잖아요. 의료계 바이탈가가 무너지고 있다. 소아과 의사들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또 같은 맥락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거래가 부서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들이 억울해. 막 소아과 의사 했더니 막 잡혀가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요번에 여러분 있잖아요. 냉정하게 마취과 의사가 사망했을 때 마취과 의사가 그 장소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나는데 대한민국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마취하고 또 이렇게 움직여. 왜? 단가가 그렇게 해야지 되거든. 우리나라 의료비가 싼 이유란 말이에요. 아니 저는 자꾸 막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의료 책임 묻고 법적으로 묻겠다 이렇게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 리스크 이거 너무 억울한데? 그러면 안 하고 말아. 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탈가가 없어지고 기타 등등에서도 이건 의사들이 억울하겠다.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업도 억울할 수 있고 부자도 억울할 수 있고 의사도 억울할 수 있어. 그걸 인정 안 하면 여러분 거래가 사라져요. 그리고 보세요. 의무가 사라져요.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래 이행의 의무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거래 이행의 의무가 너무 그지 같으면 그냥 그 거래를 안 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법률과 규제와 보호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억울하면 그 억울한 사람이 시장을 이탈한다고요. 그러면 후생의 저하로 이어지죠.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무슨 발광을 하면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고요. 저는 그래요. 여전히 독점적 기업 행태가 발생한다 반대하죠. 전 예를 들어 통신요금 같은 게 통신요금에서도 왜 구간이 없어? 이렇게 보면 적당한 중간 구간이 있는데 그 적당한 소비자 후생이 가장 높게 되면서 기업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의 요금제는 없어고 고가 요금제, 저가 요금제 이렇게 운영을 해버리잖아요. 데이터 요금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건 현재도 대한민국에서는 독점적 기업의 행태들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독점적 기업 행태 여전히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좌파요? 아니요. 저는 무한 욕망의 독점과 무한 징징의 포퓰리즘 두 개를 다 거부한다. 시장의 활성화를 원한다. 시장의 활성화, 거래의 활성화를 원하는 우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라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다? 윈윈. 거래 당사자 양쪽이 전부 다 위너가 되는 것. 그 지점이 파레토 최적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죠. 파레토 최적은 두 거래로 인해서 둘 다의 후생이 커지는 에지워드 박스 내에서의 타협. 이게 이제 파레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뭔 얘기하는 거야? 너무 이건 좀 그렇고. 아무튼 윈윈의 합리성. 거래의 합리성. 그게 자유민주주의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이 정신은 뭐다라고 하냐면 윈윈.
나도 독립된 시민이고 너도 독립된 시민이고 서로 협력하면 서로 윈윈하는 관계. 너가 귀족이고 나는 등신이라서 내가 너한테 착취당하는 관계 말고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게 악수하고 서로 윈윈하자.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핵심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회계약론이에요. 그리고 시민과 시민의 관계, 시민과 시민의 상호 호혜 관계,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이념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거래 활성화, 윈윈의 활성화, 억울함을 줄여주고, 그 억울함을 줄여준다는 게 꼭 약자를 보호하고 과보호한다고 억울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전 얘기를 하는 거고, 합리적인 거래와 그 거래가 유지되게 하는 규제와 관행, 이런 것들, 징징이들을 양성하는 규제와 관행, 이런 건 철폐해야 되고, 시장 거래를 저해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의 후생,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규제와 관행은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가 무슨 고깃 덩어리예요, 여러분. 국가가 그냥 하이에나들이 몰려와서 예산 뜯어먹기 바빠. 좌파고 우파고 하이에나 때로 와서 예산 가지고 자기네들 물어뜯는 그런 협잡질만 하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이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후생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의 정치가 실종되었다고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파 정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국가 예산을 온갖 잡놈들이 빨아먹는 행태에 저는 반대하고요. 지금의 정치 행태에 저는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시장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시장 원리주의자는 아니에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시장 조율자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와 정치의 역할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합리적인 윈윈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에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는 너무너무 한심한 수준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죠. 이게 이제 주말에 제가 이런저런 책 보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그겁니다. 요즘에 이제 벌어진 일들.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 딱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무한징징이 우리의 후생을 떨어뜨린다. 소비자와 국가가 호구는 아니다. 뭐 이런 거. 거래 활성화가 우리의 삶의 후생을 높인다.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거 제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